같아서. 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는데, 제가 현충원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산소를 항상 찾아가는데, 이승만 대통령 산소를 앞으로 먼저 찾아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다 이루시지 못한 그 바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시작, 영화 매우 잘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했습니다. 진짜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고, 세계적으로 우리 이승만 박사보다 더 훌륭하신 정치 지도자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 저는 이걸 영문으로 해서 외국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밑에서 잘못한 것들을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신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는 죄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영화 너무 제가 대중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솔직히 저는 좀 러닝타임에 대한 좀 불만이 있어요. 솔직히 80분이 아니라 솔직히 120분 150분 정도 담아도 되고, 그걸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 공작기관인 모사드,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정보 당국이 있는데, 그 양국에 있는 그 능력이 걸출한 그 양 진영에서 지금 한국의 문화방송 MBC가 북한 지역에다 넘긴 방송 차량과 그 장비들에 대한 추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 지역에 공연을 생중계한다는 명목하에 올라갔었던, 그리고 난 이후에는 두 번 다시 한국으로 다시 갖고 오지 않았던 MBC의 방송 차량, 카메라, 마이크, 이런 방송 장비가 북한 지역을 경유해서 이란, 하마스 등 중동 지역의 테러 단체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수사에 착수했다란 이런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 정권에 대해서 여전히 북한 지역의 저 승냥이들과 무엇인가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순방도 있었지만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는 여전히 북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에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국무부 안에서도
소련이 심었던 간첩들이 고위층까지 올라갔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기관은 사람의 말은 신뢰하지 않고 오직 신뢰하는 그 표본, 척도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 보행은 매우 미국으로부터 심대한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너무나 커져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아예 사람의 말이나 행동까지도 믿지를 않는데, 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복원하는 등의 행동은 보였습니다마는 문재인이가 북한 괴뢰에게 넘긴 그 어마어마한 분량이 들어가 있던 USB 그리고 MBC와 같은 방송국에서 방송 차량 등 방송 장비를 북한에 넘기고 가져오지 않고 북한에 두고 온 점에 대해서 응당 대한민국의 국가수사기관, 검찰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이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 미국 정보기관 쪽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근원적인 의혹,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내에 북에서 심어놓은 이중첩자, 간첩, 두더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내년도에 한국 전역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 지역에 반출이 금지되었던 전략 물자를 넘겨주고 또 대북 송금을 했던 것들을 빌미로 해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미국 쪽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한국에 시행이 되면 국내 은행들은 전부 문을 닫거나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입이 금지가 되면서 줄도산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에게 정권 차원에서의 손을 보겠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당시 경제 범죄가 판을 쳤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또 이재명의 대북 송금 수사 말고도 문재인에 대한 대북 송금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현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다란 이런 해괴망측한 소문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소문으로 근거 없는 루머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자, 검사들이 물론 검사들 중에서도 박영수 같은 검사 말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겠죠. 이런 그 정의로운 검사들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정권 차원에서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에서 문재인이가 간첩죄를 저질렀다, 여적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그자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늘 이 유튜브 방송에서 수사를 촉구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국정원법 위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 그리고
전 현직 국가정보원장을 비방한 죄, 그리고 국제 정세를 제멋대로 언급한 죄, 이런 죄도 안 되는, 대통령의 비방죄도 없는 나라에서 전 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비방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이를 구속 수감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전직 비밀요원 이 공작관의 수사 촉구를 무시를 했죠. 그리고 그러한 여론을 틀어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시가 국정원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문재인이가 범한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고 있다라는 소문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 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장을 지냈던 천하의 잡놈이 하나 있죠. 바로 광복회장 이종찬인데, 이 이종찬이가 현재 지금 국가정보원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주제넘게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런 망언을 짓거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말을 듣고서 문재인을 봐주게 된다면 나는 감옥에 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 정권에 대한 의심을 지금 하기 시작했고, 또 그러한 시그널들이 지금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니 이 보통 큰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북한 지역에 문화 공연을 한다고 방송 차량, 각종 방송 장비들이 많이 반출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북한 지역에 놓아두고 그냥 몸만 왔다고 하죠. 현재 가장 심하게 타겟이 된 것이 바로 문화방송 MBC인데, MBC는 방송 차량을 비롯해서 상당한 방송 장비를 북한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공산사회주의 권역에서는 PAL, PAL 방식을 쓰고요. 자유민주주의사에서는 NTSC 방식을 써왔습니다. 자, 그런데 송출 방식도 상이한 전혀 다른 방송 장비를 왜 북한 지역에 두고 왔을까요? 특히나 방송 차량은 위성 신호를 송수신하기에 미사일을 관제하는 이동식 관제탑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들이 북을 통해서 이란이나 하마스, 헤즈볼라 등 중동의 테러 단체로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나 이스라엘을 타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용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고성능 렌즈는 미사일 앞에서 사람 눈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물체를 탐지하는 시커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 마이크에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는 미사일 부품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김대중 정권 당시부터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북한 지역에 올라갔다가 안 가지고 온 방송 차량 그리고 방송 장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수조사해야 되겠죠? 만약에 전수조사하게 되면 한국 내에 KBS, MBC 등 많은 방송국들이 북에 장비를 넘겨주고 왔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MBC 방송국 차량 및 방송 장비들이 북에 넘어간 것을 추적도 아니하고 수사도 아니하고 있으며, 문재인이 북에 넘긴 USB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미국 측에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첩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북에게 넘긴 USB에 국내의 중수로용 원전자료와 관련된 모든 A에서 Z까지의 자료, 그리고 방산문자 관련된 자료, 또 국내 은행 및 현금 지급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시 문재인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길 때 김정은이 이것이 북으로 넘어와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의 답변은 대통령 기록 조난물에서도 삭제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받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USB의 내용을 북한도 열어보고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는 소식이 북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 입을 통해서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국내 파트는 앞으로 활동하지 말 것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국정원장의 보고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 언론에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능하고 겁쟁이 쫄보 김규현 국정원장을 앉혀놓고 지금 1년 반이 넘게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금년 연말까지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지나게 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지게 되고 내년부터는 총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시간을 끌다가 탄핵되는 곳으로 임무를 마치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는 영원히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 및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미 각각의 민간 기업들이 해놓은 실적을 대통령이 어찌 보면 그 이름을 바꾸는 그런 가로채기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투자 유치 양해각서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안 지켜도 그만, 지켜도 그만. 이것은 통상적으로 사기꾼들이, 특히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이런 범죄자들이 남의 눈을 속이고 사기를 칠 때 잘 활용하는 수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국민 여러분들의 눈을 속이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가 내년 총선 때 적당히 지고 하는 척 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문재인으로부터 받은 연극 각본으로서 이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미국 정보당국에서 이미 파악했다고 하는 점이죠. 문재인에 대한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윤 대통령의 배경을 보면 그 잘났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그리고 사법고시 특수부 검사를 역임했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했었죠. 자, 그런데 문재인의 범죄 행각들 가운데 대북 송금 혐의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 같은 미물도 우리 후배 여러분들의 그 여러와 같은 그 독촉과 성원에 제가 유튜브까지 하게 됐는데, 그 근본원이 뭡니까? 암호화폐. 북한 괴뢰가 악용해온 암호화폐의 세탁 과정과 북괴가 획득해 가고 있는 금전 수익에 대한 그 실체를 이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제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대북 송금 같은 어마어마한 이 불법 사례를 알면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문재인과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무엇인가 은밀하게 뒷거래가 있었다는, 그리고 그와 같은 추측과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한편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경우를 보면 이전에 한나라당 시절인 2009년부터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조선 총독부요,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파견 1중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국 공산당을 뒤에 업고 문재인이가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국민의힘당을 조정을 하고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가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을 데리고 중국 북경을 방문해서 당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게 중국 공산당이 도와준다라면은 사드를 철수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2017년 1월 말부터 6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초에 박근혜 정권은 미국과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국내 사드 배치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2016년 8월 1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사설을 게재하였습니다. 그 기사가 국내 조선일보 등에 소개되자마자 당시 새누리당 초선, 재선, 다선 의원들이 전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려가서 자진 사퇴, 자진하야 할 것을 종용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종북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세력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당시 멍청이 짝이 없는 국가정보원장과 그 수하의 쫄개들은 김정은이를 제거시킬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국가 보위성 직원들을 활용한 김정은 제거 작전에 돌입을 했었는데 그때 비밀 유죄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랬나요? 국가정보원 내부에 있는 암약하고 있는 간첩에 의해서 평양으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통보가 돼서 비밀이 누설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북에서 김정은이를 제거하려고 했던 북한 괴뢰 국가 보위성 직원들 50여 명이 모두 잡혀서 처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이 북한 내부에서 전개되는 것을 보고 북의 대남 공작기관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지만 당시 무지몽매한 국정원장과 그 예하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첩보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중국 공산당과 연합한 국내의 촛불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성동이가 눈물을 흘리며 헌법재판관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 줄 것을 요청했는데 결국 가증스러운 권성동이의 눈물에 젖은 호소문을 결국 헌법재판관들은 듣고 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에서 파면한다라고 그 이정희라는 여자가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파면시켜 달라고 요청한 그 법적인 근거가 다름 아닌 박영수 특검 하에 있었던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증거물이라고 하는 태블릿 PC를 조작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법전에도 없는 경제 공동체 묵시적 부정 청탁으로 엮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하면서 박수를 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현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이고, 또 한 명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국민 대통합위원장을 맡았고 새누리당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요한 박사입니다. 김대중의 핵심 참모였던 김한길은 인요한 박사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인요한 씨는 임명되자마자 5.18 묘지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상이 모호한 12명을 혁신위원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인요한 박사는 1980년 5.18 사태 당시 시민군의 통역을 맡은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제44기 추도식에 참석을 할 때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인요한 박사가 배석을 했는데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인사를 하면서 쇼를 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는데, 김한길을 내세워 5.18 당시 시민군의 통역을 맡았던 인요한 박사를 혁신위원장에 앉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이들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놓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적당히 뒤로 내려오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거대한 뒷면에서의 각본, 이러한 거대한 각본을 모르는 순진한 검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들은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 수사를 하려고 하자 이것을 정권 차원에서 틀어막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속부대라고 하는 국정원을 무기력하게 무력화시켜서 그 무능한 쫄보 국정원장 김규현을 1년 반 넘게 국정원장에 앉혀놓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사라지는 금년 12월 말까지 적당히 버티기 위해서 이념 전쟁을 마치 사상투쟁을 하는 척하면서 보수 세력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들의 눈을 아름답게 가려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각 기업들의 실적을 가로채서 대통령이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죠. 기업을 해보신 사장님, 회장님들께서는 무슨 투자 양해각서라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일종의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에서 벌어졌듯이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사기꾼 도둑놈들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사기를 칠 때 또 홍보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투자유치 양해각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투자는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우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서 몇십조 원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한편 지금 현 정부가 대한민국 군대를 참 무참하게도 창피한 수준으로 지금 박살을 내고 있어요. 자, 그것은
병사들의 급여를 20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하면서 직업군인인 장교 부사관들의 수당을 잘라서 병사들의 급여로 주다 보니까 직업군인인 부사관 장교들이 옷을 벗고 나가버리는 사례가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수 진영에서는 병사들 급여를 200만 원씩 주자고 주장했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조차 예산의 목적도 모르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인지 예산이 연간 30조 원이 되고 또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이 연간 102조 3천억 원이나 된다 하니 이를 국방비로 돌려서 병사들의 급여를 200만 원으로 맞춰주고 직업 군인들의 급여나 수당이나 복지를 대폭 강화해서 군대 자체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자는 것이 본연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국방비는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병사들의 임금은 대폭 올리면서 오히려 간부들이라 할 수 있는 부사관 장교들의 수당을 잘라내고 그것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간부와 병사들 사이에 계층 간 갈등을 조장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했던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통령실이나 행정부 내에 아직도 골수 종북 좌익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관들 가운데는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 자문도 하고 서울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군인연금을 55세에서 지급하던 것을 65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직업 군인들이 대거 옷을 벗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ROTC 학군 학사 장교들에 대한 지원율이 급감을 하고 있고 사관학교에서도 자퇴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사, 중사, 상사 등 군의 허리가 되는 지금 부사관들이 옷을 벗고 군을 떠나는 일들이 지금 심심찮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대간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현장 지휘관이 모자라게 되고 자, 이대로 2, 3년 더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는 완전히 붕괴될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자, 중국이나 북한의 전자파 공격을 당할 경우 무용지물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화폐나 디지털 신분증을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런 스마트폰에다가 넣게 될 경우에 EMP탄,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이런 EMP탄 한 방이 터져버리면요, 모든 내용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홍길동인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자, 내가 은행에 갖고 있던 재산도 나의 돈도 빵원이 돼도 내 돈이 없어졌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이 반정부 세력의 경우에 디지털 신분증이나 디지털 화폐를 모두 중앙정부가 올스톱 시켜버리게 되잖아요. 그냥 국민들이 전부 다 소멸돼 버립니다. 때문에 바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강조했다는 그런 말이 지금 팩트로 남아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와 같은 전체주의적인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우선 말도 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노인층들에게는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화폐, 즉 현금 없는 세상을 외치죠.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 플라스틱 신분증이 없는 세상이라고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전체주의적인 정책을 급격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이게 대통령의 동의,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배경이 뒤에 어떻게 도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의도된 계산 속에서 내년도 총선에서 지고 또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피치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런 탄핵 수순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되겠죠. 이미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직전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강서구에서 진행될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천권을 빼앗아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민주당과 연합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그런 탄핵 시나리오가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 조청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탄핵된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으며 또 이재명이가 12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12월부터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전략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갑자기 반국가단체와의 전쟁을 멈추겠다고 하며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비판 성명서를 내지 않을 것이며 전국에 붙은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수막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 및 체제 전쟁을 포기하게 되면 전국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체제 전쟁을 하고 국민 계몽을 할 수 있는 정당은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 하나밖에 안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출신 인천시장 및 인천시 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정당법에 명시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안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인 행안부와 정면 충돌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못 걸게끔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개념인 정당법과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헌법이 무력화됩니다. 즉 국민의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천은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선거는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들도 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데 중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친중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상위 개념인 법률과 헌법을 무력화시켜 버리게 되면 그냥 중국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멍청한 짓을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판사를 경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싸울 생각은 하지도 않고 넋놓고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지만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의 기념관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중국 공산당에게 포섭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울법대 출신이라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넋을 놓고 보고만 있다는 것은 이상민 장관 또한 이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오래전에 그들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잘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장관직을 이행하고 있는 것도 매우 의문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가 없겠죠.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서 한국 쪽으로 지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면 불가능한 일인데 현재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친중화,
친공산화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 정치 정당은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자유통일당을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광훈 목사는 2014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 영화를 만든다고 후원금을 많이 거뒀는데, 거둔 이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후원금을 낸 누군가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면 전 목사는 꼼짝없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 말씀대로 당원이 300만 명이라면 당원 한 명당 1,000원씩만 당비를 내도 매월 30억 원의 당비가 거치게 될 텐데, 그 정도면 매주 전국에 현수막으로 도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300만 명이라는 것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이 거짓말에 나라가 멍들고 있는데 애국 보수라고 하는 정당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조국이나 조민을 퇴출시키기 이전에 이런 사람들부터 국민들이 알아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좌파들이 조국이나 전광훈 목사나 거짓말하는 건 똑같은데 왜 그러냐? 전광훈 목사가 교회 자금으로 자식들에게 집 사준 거나 조국 자녀들이 서류 조작한 것 중에 누가 더 나쁜가? 이렇게 물고 늘어지게 된다면 애국 보수 세력 전체가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짜고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급격하게 북한과 중국의 식민지가 되느냐 아니면 천천히 되느냐의 문제이지, 이대로 간다면 공산주의, 전체주의,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한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정부 당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대단히 심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특히 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는 이 첩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유의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수 세력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사기를 치려면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수 세력들, 자유민주 세력들은 그렇게나 아스팔트에 나오셔서 태극기를 흔들며 목나와 외치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씁쓸하게 지금 사기를 당했다, 속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정부 당국에서 문재인이가 북측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돼지놈에게 넘긴 USB, 그리고 암호화폐의 대북 송금, MBC 방송 장비 그대로 두고 온 갖가지 사건 등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즉 대북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수사 지시를 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미국 정보 공작 당국에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첩보 조직, 미국의 비밀 공작 기관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유념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줄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은 정직해야 됩니다. 권력, 돈, 부귀, 명예, 영화로움, 풍족함, 그 어느 것에서도
미련을 둬서는 안 되고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하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국가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고, 바로 그와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몸소 실천 궁행하셨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오늘 이 순간에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애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